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4월 13일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충격적인 무승으로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번 시즌 전 에르난데스와 비니시우스를 비롯해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리며 우승 후보로 평가됐는데 무승을 기록하며 감독이 자진 사임했고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태환과 문선민의 골이 나왔지만 강원에 패하기도 했다.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가동 가능한 모든 전력을 내보내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광주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직전 원정에서는 선제골을 뽑아내고도 김천에 역전패했고 주전 센터백인 안영규가 퇴장당하며 이번 라운드에 징계로 나설 수 없게 됐다. 포포비치가 있긴 하지만 수비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정호연과 이강현 등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전북현대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광주 역시 최근 4연패를 당하며 흔들리고 있다. 상대 수비진의 가브리엘을 집중 견제한 이후 공격진의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이희균도 부진하다. 박진섭과 맹성웅, 이영재가 중원에서 점차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티아고와 비니시우스가 골을 노릴 전북이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이에 전북 승 또는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대구 원정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한 경기에서 원정 승점을 따냈기에 의미는 있다. 링가드가 두 경기를 빠지며 충분히 휴식했고 일류첸코가 확실하게 부활했다. 강상우와 최준 등 측면 수비수들은 기존의 이태석과 김진야 등을 밀어내며 달라진 서울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어서 포항은 대전 원정에서 터진 정재희의 골로 극적인 역전승을 따냈다.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는데 다시 한번 인저리 타임에 승부를 냈다. 박태하 감독과 함께하는 이번 시즌 기대한 조르지가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지만 김인성과 정재희, 백성동을 비롯해 발빠른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다. 예전 감독을 만나는 포항이 원정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리겠지만 김기동 감독은 누구보다 포항을 잘 아는 감독이다. 박찬용과 완델손, 오베르단을 리그 정상급 선수로 키워냈기에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일류첸코가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팔로세비치와 유재문이 뒤를 지원할 FC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FC 서울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울산현대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수원FC를 잡고 대전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는데 루빅손과 이동경, 주민규 등이 골을 터뜨렸다. 대표팀을 다녀온 이후로 골이 없었던 주민규의 마수거리 골이 터진 것이 인상적인데 앞으로는 더 나아진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 고승범과 엄원상, 도스산토스와 김민혁 등은 언제든 교체로 들어와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고 마틴 아담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이어서 강원FC는 대구와 전북을 연파하고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승리한 경기에서 연속으로 3골씩 뽑아냈는데 이상원이 6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다. 김대원의 입대를 비롯해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큰 이번 시즌으로 보였지만 이상원과 야고, 웰링턴 등이 마무리를 잘 내주고 있고 한국영과 김희석 등 베테랑 중원 조합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강원FC는 강투지와 이지솔, 황문기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루빅손과 엄원상, 이동경이 이선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울산현대를 경기 내내 저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규성과 고승범의 중원 장악도 있을 울산현대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에 울산현대 승 또는 오버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인천을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김학범 감독과 함께하는 첫 시즌이고 전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출발이 나쁘지 않다. 특히 전북과 인천 등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했던 두 팀을 잡았기에 기세를 타길 바라고 있다. 유리 조나탄이 새로운 감독 밑에서 더 위력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고 임채민과 김태환 등이 나서는 수비도 탄탄하다. 바르셀로스와 서진수 등이 공격에 더 가담한다면 꾸준히 상위권 순위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이어서 김천은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린 정치인을 앞세워 광주에 승리했다.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정치인이 타점 높은 헤더에 이어 결승골도 만들었다. 김현욱과 김민준 등이 벤치에서 나오며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기에 의미가 더 큰데 포항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이진용과 윤종규, 김민덕 등도 액티브 로스터에 합류했기에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김천 상무가 워낙 좋은 초반을 보내고 있지만 김봉수와 박수일, 박민규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가 공격적으로 임하기에 불안 요소가 있다. 헤이즈와 김승섭의 돌파를 앞세워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유리 조나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천안을 잡고 리그 3위로 올라섰다. 벌써 3패를 당하긴 했지만 반대로 무승부 없이 3승을 거뒀기에 승점 관리는 나쁘지 않다. 특히 직전 천안전에서는 외인 공격수의 득점이 없었음에도 4골을 뽑아냈는데 임민혁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이동수와 이한도 등 수비적인 선수들의 공격 가담이 인상적이었다. 라마스와 패신, 로페즈 등은 언제나 해결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어서 안양은 난적 부천을 잡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쉽지 않은 상대가 거칠게 달려든 경기였는데 김훈이 선발 공격수로 나서 골을 터뜨렸고 야고와 마테우스가 연속골을 후반에 몰아쳤다. 공수 밸런스가 대단한 시즌 초반인데 이창용과 김정현 등 수비 라인을 지켜주는 선수들이 있고 김동진이 측면에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다. 부산은 주포인 김찬이 부상을 당한 이후 바로 입대하기에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공백이 있다. 그러나 임민혁과 이동수 등 중원의 공격 가담이 원활하고 브라질리안 트리오가 상대의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단 이창용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마테우스의 보호가 있을 안양 상대로 승점 3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무승부 또는 언더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천FC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안양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선제골 허용 이후 후반 초반 경기를 주도했는데 쐐기골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루페타와 바산이 황재환의 쓰리톱이 가동되어 안양보다 더 많은 슈팅 시도를 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려야 한다. 그래도 카즈와 최재영 등 감독의 신뢰를 받는 중원 조합의 초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이어서 성남은 주중 홈 경기에서 이랜드와 비겼다. 상대 공격수인 브루노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이준상의 추격골 이후 후이즈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직 감독 선임 전인데 최초로 대행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고 선수들도 집중력이 살아났다. 박지원과 크리스 등은 교체로 들어와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부천은 루페타와 황재환을 최전방에 기용해 성남 수비를 공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박광일과 김준수, 한석종 등이 정승용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성남이 원정에서도 접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천 역시 가브리엘과 후이즈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성남에 대비한 수비적 대처가 필요하기에 라인을 올리긴 어렵고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